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4 경기도 마을 공동체 활동 공유회죠. 경기 마을 대단해 활동과 이야기쇼 마을을 만드는 사이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신문부터 방송 유튜브까지 모두 하고 있는 고승영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굉장한 리액션 엄청난데요. 우리 부제가 굉장히 예뻐요. 별의별 마을, 별별 마을로 빛나는 경기도, 이런 부제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된 개인,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온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됐습니다. 특히 우리 이름이 마을을 만드는 사이잖아요. 네. 사이가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의미하는 사이,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사이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마을의 별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내고 계신 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무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음 혹은 진동,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사진 찍으실 때 일어나서 찍으면 뒷분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앉아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활동가 이야기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운을 북돋을 건 제가 우리는 어떤 사이 하면 여러분들이 마을을 만드는 사이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이? 와, 여기 카메라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반짝반짝 공동체, 아유 대단합니다. 예, 우리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니까. 자, 카메라 세팅 되셨고, 우리는 어떤 사이? 우! 기운을 담아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할머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지붕 새할머니의 유쾌한 한집살이 이야기를 전해주실 여주 노루목향기 심재식 선생님을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뭘까요? 어쩌면 이 산골짜기에 그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세요? 네. 이 마을에 좀 특별한 분들이 사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족도 아니고 서로 남인데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더 잘 살아요. 세 분이 꼭 붙어 손잡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봐서 너무너무 부럽게 다녀요. 도로에서 한 2km 정도 올라가시면 개 3마리 있는 집이 있어요. 알쏭달쏭한 힌트 듣고 찾아간 곳에 여기 개 3마리 있다. 정말로 나타난 개 3마리. 과연 이 집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생생정보에서 왔습니다. 여기 써있네. 보이네. 생생정보. 자, KBS 생생정보 보이네.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는데요. 예. 어서 오세요. 여기 지금 세 분이 같이 사시는 거세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그럼 세 분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아닌 가족.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한 지붕 아래 한솥밥 먹고 살고 있다는 세 할머니.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준비 다 됐냐고? 아, 네. 거기도 다 준비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제가 이제 이 원본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걸 다 잊어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냥 저 다시 나갔다 들어와.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우리 이제 이름이 뭐냐면 제 이름은 잊어먹은 지 오래됐어요. 뭐냐면 유쾌한 할머니 셋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까 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그중에 어리버리 두 번째입니다. 저희 진짜 말 잘하는 이혜옥 씨가 여기 서야 되는데 왜 나를 어리버리하는 나를 여기다 세워갖고 어리버리하게 만드는지
나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송에 여러 가지를 다 탔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거라든가 어떻게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몰랐었던 얘기, 이 세 사람 얘기를 제가 흉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쟤 좀 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꼭지는 뭐냐면 우리가 요새 하는 게 함께 동행이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랑 이혜옥 씨는 지금으로 보면 한 50년 지기 친구예요. 그리고 이경옥 씨는 8년째 같이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50년 지기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한 30 좀 저기 했으니까 35살 정도에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쩌다가 진짜 같이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제일 싫은 게 뭐였었냐면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 좀 피해서 저 산골로 가자. 그래갖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정선, 또 그 다음에 태백, 그 다음에 봉화. 근데 봉화는 가서 또 땅까지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봉화는 살 수가 없는 게 돼서 있는 와중에 이혜옥이가 또 어디서 불떡 나타나. 야, 거기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래서 여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 닥치기 실행이야. 저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을 모시고 사니 내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뭐든지 나가는 거야. 뭐든지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여주에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쟤는 그때 살 그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모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시골은 땅을 사고 6개월 동안 이제 갖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6개월 동안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세가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할머니가 92살이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병원은 모르고 살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또 닥치고 실행이잖아. 야, 집 팔어. 나도 너랑 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에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혼 안 하셨죠? 이혼 안 하고 사시는 부부들을 내가 정말 존경하더라 했어요. 아니, 한 지붕 안에 살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 말 많이 들어주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고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에서 10가지가 틀린 거야. 1번 치약. 밑에서 짜냐 가운데서 짜냐 퀵짜냐. 빨래 벌어서 어떻게 막나. 왜냐면 엄마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챙겨줬잖아요. 그런 거가 제 생활 태도였었더라고. 이건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이거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여지까지 50 넘게 혼자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쟤하고 내가 살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집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했는데 나 혼자 살 때는 20평을 짓기로 했는데 둘이 살면서 60평을 짓 거예요. 이제 그 설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비 문제를 해결을 하려니까 제가 가면 이제 보일러는 어떻게 틀어야 돼? 나무 보일러에서 전기 보일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냥 달력에다 다 그린 거예요. 헤어지려고 그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일 것 같아. 손해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우리 언니를 이제 저희 언니의 이제 연세가 저보다 20년 다 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시은둘에 낳다 보니까 언니들의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올 때도 언니들이 울고불고 네가 무슨 거기 가서 혼자 무슨 짓을 하고 살려고 그러냐고 막 울고불고 대단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잘 살고 있나 그랬더니 이건 또 갑자기 헤어진대네. 근데 제가 이름이 이년아예요. 우리 집 언니들 이름은. 이년아 너 밥 굶어. 너 이년아 너 혼자 살아 밥 굶어. 근데 그게 왜 밥을 굶어? 그랬더니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혼자 살게 되면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고 김 먹고 뭐 이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럼 또 설비하는 사람 또 불러서 또 저거 고치면 저것도 돈이 들고 뭐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날부터 포기를 싹 해버렸어요. 그래 네가 뭔 꼴을 하던 뭔 짓을 하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은 점이 조금씩 보이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헤어져야 된다 그럴 때는 뭐냐? 나쁜 점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할 때는 이제 조인조만 보여서 아 내가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가족이 됐잖아요. 또 이제 이경옥이 욕을 해야지. 이경옥이는 이제 저희하고 지금 산지가 이제 8년째 되는데 저희보다 먼저 여주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셨고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알게 동네 사람이니까 어떻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네 풍물패가 있어서 그 풍물패의 단원이었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아이네 집에는 펜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집을 내놨어요. 그 집도 우리 집을 먼저 내놨는데 걔네 집에 먼저 팔린 거야. 저희 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시골에서 집이 안 팔리니까 빨리 팔어. 그래갖고 이제 팔았는데 또 이 아이 말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친구를 새기냐 이 동네에서 집을 구한다는 거예요. 집이 어딨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비원은 줘야 되겠고 그래갖고 아 그러면 우리 방이 남으니 그럼 우리 방에서 와서 있다가 집을 얻든지 집을 짓든지 이래서 가 이랬어요. 지금 8년째예요. 어쩌면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근데 그러고 살았어.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아이를 잘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집을 안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 생각은 너가 이왕 살았으니까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쩌다 가족이 됐고 자기도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살지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다 또 가족이 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이렇게 늘어놓고 뭐 한 거가 뭐냐면 아 이제 이사 갈 거니까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푼 상태가 아니 짐 푼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뭘 건 이제 정리를 해서 같이 살기로 했으면 이제 자기 집 정리를 해야 되잖아. 짐을 안 해. 뭐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아 보니까 왜 옛날에 할아버지들 왜 머리맡에 감기야, 왼쪽에 소화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치는 걸 모르는 거야. 야 이건 더 못 살고 이해옥은 이거는 아주 양반이야. 뭐 이건 양반이에요. 더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제가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온 게 대상포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정리 정도는 모르는 거야. 그게 지저분한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정리 정도 못하는 거하고 지저분한 거는 이게 좀 있더라고요. 여기다 뭐 두면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꽃삽도 두면 그만. 저기 가서 뭐 두면 그만. 그 제자리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카드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면 이거 안 된대요. 그 사람은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그러면서 보는 사람이 그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가 살자고 그랬으니 저 이해옥에게 살자고 그랬으면 저거를 내가 들들들 볶을 텐데 내가 살자고 그랬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게 이제 8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이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해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어깨동무 아닌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 1번이 뭐냐면 나이를 먹었고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까 8년 전에 노인 기초연금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0만 원씩 걷어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 해갖고 한 5년 동안은 3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근데 5년 후쯤 되니까 30만 원 갖고 안 되는 이유가 전기료가 올랐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40만 원 갖고 이제 하자 해서 이제 40만 원 갖고 하니까 돈이 조금씩 남더라고요. 한 사람이 10만 원은 별거가 아닌데 세 사람이 10만 원씩 한 달 거니까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제 남게 돼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30일이면 이제 정산을 해요. 뭐는 얼마 쓰고 뭐도 이제 해서 이제 정산을 하는데 전전번 달은 100몇만 원이 남아서 야 뜻 있는 게 뭐지? 우리 그래 그럼 뜻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좋은 게 뭐냐? 야 우리 조용필 쇼 가자. 그래가지고 티켓을 건 60몇만 원 주고 티켓을 사서 조용필 쇼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경옥 씨는 임영웅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이제 거기에 전제가 또 붙었어. 그래 다음에 또 돈 남으면 이명 거 가자. 근데 이제 제가 자신하는 건 뭐 우리가 티켓 못해. 하려고 해도 못해 거기는. 자제분들이 계시는 분이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살면서 뭐냐. 여러분들은 뭐 그 말 속담도 있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아침 식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아침 식탁만큼은 꼭 챙겨 먹어요. 점심 저녁은 다 각자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모일 수도 없고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냐 다음은 무슨 일이 있지 그리고 야 뭐를 해볼까 어디 갈까 이런 건 이제 아침 밥상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동네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난타도 하고요. 뭐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재봉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자수 그런 거 이제 요새는 이제 청국장을 해요. 그런 이제 여러 공동체 생활을 이제 세 사람이 하면서 쭉 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쭉 했었는데 23년도에 결정적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같이 할머니들하고 한 13분, 많을 때는 한 16명분이 같이 하다가 23년도에 4분이 저희 곁을 떠났어요.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중에 정말 그 아주 똑똑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희 맨 처음에 한 만나서 2, 3년 되니까 내가 당신들을 10년 전에만 만났으면 내가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알았을 텐데 이분이 그림을 배우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신대요. 그러면 딴 분 스케치북 한 권 줄 때 그분은 몇 개를 드리냐면 2, 3개를 드려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막 휘어가지고 일만 하셔서 그랬던 분이 이제 한글을 배울 때 그 꽃자 있잖아요. 시골 할머니니까 마당에 꽃을 많이 이렇게 심어 놓는데 그 꽃이 참 이쁘고 좋은데 그 꽃자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날 꽃자 배우던 날 이 할머니가 감격을 받은 거야. 야 이게 꽃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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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할머니가 2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23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면서 야 이제 24년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이제 우리 차례가 좋을지도 모르니 하지 말자 해서 24년도에 안 하려고 이제 잘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공동체 여기 하시는 분들 다 중독자예요. 나도 중독자야. 뭐냐? 아 24년 또 뭐 해야지? 야 어제서 공모 사업 한다는데? 그러니까 아 그럼 뭐 할까?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있었냐면 치매 걸린 할머니 그다음 한 분은 이제 저희하고 15년 16년을 같이 살았었는데 옆에 동네 바로 아랫집에요. 주지도 않고 또 뭐 남한테 이렇게 뭐 신세 지는 것도 안 하고 우리가 주어도 이렇게 아주 반갑게 이렇게 안 해요. 어디 가재도 잘 안 가요. 그런 할머니 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이제 경제성 장애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할머니 한 분 계시고 한 청년은 47살인데 그 왜 뇌전증 있죠. 저기 어렸을 때 뇌전증을 걸려가지고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집에서 어떻게 됐냐면 저기 운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발굴을 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24년도에 같이 함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떨까? 내년도에 또 중독에 걸려서 또 뭐는 하긴 하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유튜브에요 노르막 향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귀엽고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귀에 되게 쏙쏙 들어오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들 핸드폰 들고 노루목 향기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는 와 이분들은 이제
노루목 향기와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마을 돌봄을 고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사전 인터뷰하러 가신 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약간 막 울컥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피켓 있는데 한번 들어서 흔들어 주시죠. 다들 구경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안산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의 이진경 이사장님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네 친구들인데 어떤가요? 네, 와 소리가 절로 나죠? 제가 근데 오늘 이야기 순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앞에 너무 찰지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엄청 안 떠는데 지금 엄청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 일동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서로 만남을 통해서 돌봄을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협동조합의 이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저기 막 포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천에도 일동이 있죠. 네, 그래요? 저는 안산의 일동이라고 하는 마을이고 저희 일동은 숫자 1이 아니고 한글 일동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안산에서도 굉장히 외곽에 있는 원도심,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고 인구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뭐 다들 그렇겠지만 안산 일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공동체 활동이 좀 활성화됐던 부분들은 우리 센터장님 자리에 안 계시나? 그 2016년에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함께 그 주민 한 3천여 명들을 만나면서 직접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웠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여기 이제 맨날 동네에 콕 박혀 있다가 경기도라고 하는 큰 물에 이 마을 대단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부스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서로 돌봄관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셔서 이제 돌봄 활동에 대한 궁금증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니까 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공동체 활동들을 그렇게 마을에서 하고 있다가 뭔가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던 10명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덜컥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면 우리의 모든 마을 일도 계속 할 수 있고 주머니에 이렇게 돈도 좀 들어와서 경제적인 안정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조금의 출자금 모은 걸로 덜컥 마을 한가운데다가 45평이나 되는 공간을 얻어놓고 나니까 퍼즐을 만들기 전에는 그냥 우리 만날 때 먹을 밥값, 차값 정도만 걱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가 다 뭐예요? 임대료에 전기세에 막 이래서 2018년에 저희 이제 주민 공동체로서 퍼즐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그간에 이걸 만들 때는 되게 쉬웠는데 접지도 못하고 접어야 되나 펼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퍼즐 협동조합에는 4명의 상근하는 이제 마을 활동가와 공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돌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도화 사업들을 좀 연결을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200여 명 아니 잘못 말했어요. 20명 200명은 꿈 그러니까 200명의 돌봄 활동과 같이 할 수 있는 나를 꿈서 20여 명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10명이 시작했던 협동조합이 지금 이제 주민 1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을에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제 돌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2018년에 퍼즐을 만들 때는 우리의 주로 하는 활동의 내용이 돌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을에서 모든 필요로 되어지는 일은 다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업으로도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활동들을 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돌봄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였었어요.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마을 안에서 코로나를 지키는 방법들이 막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니 그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관계방 안에서 취약했던 어르신들의 고립이나 고독이나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느껴지게 됐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가까이서 만났던 어르신의 뭐 고독사에 대한 소식도 접하게 되면서 마을 안에서 우리가 좀 거리두기 이게 정답일까? 뭔가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들을 이어내는 어떤 실험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조금 이제 약간 위탁 같은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마을관리소 지킴이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일동에 이제 그 당시 노인 가구가 한 1,100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마을관리소 통해서 그래도 서비스나 뭐든 연결이 되어져 있던 어르신 가구가 노인 가구 한 400여 가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400여 가구를 일일이 다 이제 조를 나눠가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들하고는 얼마만큼 자주 만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 한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있지. 난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 언제든지 뭐 연락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자식들도 있고 우리 옆집에 애기 엄마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럼 실제로 그분들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의 빈도수를 말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30%도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고민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걸 제도 안에서 다 해결하지 않잖아요. 정부 정책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 동네 주민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근데 어제 저희 부스에 오셔서 저희 활동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을에서 이런 일을 계속하려고 하면 돈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마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희 같이 오셨던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눴던 게 만약에 우리가 마을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 시작점을 공모 사업이라든지 뭔가 재원을 받아서 다시 마을에 되돌려주는 형태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그런 문제를 마을 안에서 어떻게 풀까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접근했던 방식이 동네에 있는 자원들을 다 모아내자. 그래서 일단 관심 있는 이제 동네 뭐 그 있잖아요. 통장님이라든지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건강 리더들을 양성을 해 주민들을 양성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활동들을 벌려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좀 마을에서 계속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지속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게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예산 없으면 못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마을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마을 돌봄이란 걸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마을의 관계들을 풀어내는 문제로 좀 해결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실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관계를 시작했지만 관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사실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어디서 만날까 코로나 때문에 다 꼭꼭 숨어 있고 나오지도 않고 근데 저희 동네 한가운데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가끔씩은 나와서 우리 같이 놀기도 해요라고 하면서 저희 공간이 한 45평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공간으로 초대해서 이제 건강 사랑방을 하자라고 이제 막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요새는 막 40-50명씩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한테 오세요라고 했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안 오죠. 저것들이 뭔가 처음에는 뭐 하나 이러면서 와가지고 저희 부스 차려놨는데 궁금하니까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막 저희 매주 수요일날 건강사랑방 하니까 오세요라고 하면 나 안 가. 약 안 사. 우리 애들이 알면 혼나. 이러면서 엄청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어찌어찌 처음에 첫날 15분 정도가 오셨는데 오니까 재밌잖아요. 맨날 우리끼리
어르신들끼리 있을 때는 뭐 할 것도 없는데 왔더니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야기도 하게 하고 뭐 체조도 하게 하고 하는 게 재밌어. 그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왔을까요? 어르신들이 손잡고 야 거기 가니까 재밌더라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30분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50명이 오신가 그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뭔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서비스적인 접근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았던 건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마을 자원을 그게 물적이 됐던 사람이 됐던 마을 자원을 계속 연결하는 과정이었으니 이분들이 그냥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도 뭔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을에서 연결해서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한 것 중에 근데 저희는 뭐 돈은 없으니까 자원을 연결하는 계속 그런 연결을 하다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도자기 교실 이거를 이제 저희 기관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도자기 교실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어르신들이 그냥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재미에 빠져서 너무 재밌어 막 여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나도 할래 너도 할래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 도자기를 딱 만들어서 저기 부스에서 보셨죠? 그 도자기 다 어르신들이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자녀분들이 엄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엄마 난 몰랐는데 손재주도 있네 하니까 이렇게 되게 어깨가 으쓱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오면서 내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 이제 마을에서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정원 우리 동네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마을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그 정원에 도자기 정원을 좀 만들어 주세요. 어르신들이 만든 이 도자기를 가지고 우리 동네를 좀 예쁘게 꾸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어땠을까요? 안 된대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왜? 막 이거 예쁜데 우리 동네 좀 자랑 좀 하게요. 그랬더니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깨트리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절대 안 내놓는다는 거여서 억지로 몇 줄을 꼬셔가지고 이제 그 정원의 한 동산에다가 이제 도자기 뭐 솥대같이도 만들고 뭐 꽃도 만들고 해서 도자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어르신이 며칠을 그 정원에 그 도자기 정원을 가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정원에 가서 당신이 만든 그 도자기를 누가 가져갈까 깨트릴까 감시하려고 그 정원을 지키고 계셨는데 그 정원이 있는 곳이 놀이터였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제 애기들 데리고 놀러 나왔다가 그게 이렇게 막 예쁘게 있으니까 어머 이거 뭐예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때요? 저거 누가 가져가나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예쁘대잖아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왜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게 주민들이 만든 정원이고 막 이런 마을 정원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정원 전도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애기 엄마들이 누군가 이제 오면 이 정원은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고 막 이러면서 동네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재미삼아 시간 보내려고 도자기 교실을 한다니까 그냥 차륵 주물르러 나왔던 분들이 동네를 알게 되고 그 동네에 대한 것들을 또 마을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돌봄은 그런 돌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그냥 동네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돌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저는 딱 봐도 되게 말랑말랑하진 않잖아요, 제가. 근데 되게 지금도 여전히 마을에서 굉장히 어르신들을 만나고 돌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점을 차지하고 있고 별로 이렇게 쑥 담그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딱딱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 저는 이제 되게 느꼈던 부분들이 저는 돌보는 사람일까요? 돌봄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저는 제가 신체 멀쩡하고 아직 나이도 있고 하니까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을에서 돌봄을 얘기할 때 누군가 돌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취약한 누군가를 좀 더 건강한 누군가가 돌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우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저도 되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같이 돌봄 활동을 할 때 뭐 주민들이 다 같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계망을 통해서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었던 게, 이제 우리 마을관리소를 같이 했던 지킴이 선생님들하고 어르신들 말벗 지원을 하는 이제 길동무 선생님들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감사를 드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올해 이제 저희가 이런 돌봄 활동들에 대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분이 자기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퍼즐에서 같이 마을 동네 분들을 살피는 일에 제가 함께 하게 돼서, 이분 표현이 이래요. 절절히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내가 어딘가에서는 이런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좀 수줍기도 하고 뭔가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했는데, 그분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한 분 어르신을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수첩을 하나 이렇게 딱 꺼내시면서 그분한테 보여주더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름이 쭉 적혀 있더래요. 약간 블랙리스트 같은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그분은, 그 어르신이 그 수첩에다가 다시는 상정 못할 인간, 그래서 한 그룹을 이렇게 적고, 한 그룹에는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이 나이가, 그분도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퍼즐에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가 그런 경험치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뒤늦게 살 수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가 마을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돌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돌봄이라고 우리가 마을에서 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사업이고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누군가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하면 부추겨주고, 저희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니 아까 한번 밀어줄 수 있고, 옆집에 누군가 애기 엄마가 늦게 일 끝나고 늦게 오면 그 아이 데려와서 밥 한 끼 먹일 수 있는 이런 관계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게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주는 게 저는 이제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한 점으로서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 그리고 저 이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1분이라서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사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가면 마을 활동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이런 그 통계들이 아래 써 있거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80% 넘는 사람들이 마을 활동하면 훨씬 행복해진다,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 들으면서 약간 그런 파트가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포천에서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인데요. 포천시 마을 공동체 협의회 오은경 대표님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분위기를 굉장히 다운시키는 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가지고 네, 버벅거리면 아마 열이 받아가지고 아직 열이 식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고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활동가들이잖아요. 저희 잠도 못 잤고 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 활동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현재 포천시 공동체 협의회 대표와 또 물듬교육예술문화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또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분들의 자립에 관심이 생기면서 또 하나의 문어다리를 이식 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마을연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연대가 필요하지만 잘 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경험했던 부분을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가지 레시피가 있어요. 마을 연대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연대의 모습은 다 다르거든요. 저는 포천에서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마을 연대의 필요를 깊이 공감해왔고 많은 시도와 우여곡절을 경험하였습니다. 포천에서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대해온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마을 연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필요한 레시피 중에 첫 번째는 갇혀있지 말고 경계를 허물자예요. 저는 예전에 마을 공동체 공동체와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굉장히 구분을 짓고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와 공동체가 다르다. 예.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게 분리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강사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강사 매칭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의뢰하는 그 강사풀이 어떤 거냐면 고추장 잘 만드시는 강사님, 그 다음에 지프로 집신을 만드는 강사님, 떡을 잘 만드는 강사님. 가만 보니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고추장을 잘 만드는 강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공동체 분들 중에 당연히 그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을 해줬는데 오히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강사님의 매칭보다 자격증이 없는 공동체 마을 분들의 매칭이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교육은 삶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삶을 배우기 위한 것이 바로 교육이었구나. 그래서 마을 공동체와 교육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경험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포유마켓에 대한 경험을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유마켓은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마켓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행히 우리 포천시에는 일자리 경제과에 그게 소속이 되면서 청년, 청소년, 누구 어른들, 노인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창업 경험으로 해가지고 마켓을 참여하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들이 샌드위치를 팔아보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켓에 딱 들어왔는데 표정이 양 사이드가 참 신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표정 아시죠? 수업 들어가면은 무표정, 무서워요 아이들 표정. 근데 표정이 그렇게 무서워서 어른들도 무서워했고 거꾸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먹서먹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이 친구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에 야채가 햇빛에 노출이 돼 있는데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어른들이 봤을 때 저거 팔릴래나 저 야채가. 그래서 그늘막을 만들어주고 옆에서
그리고 점심을 또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차려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물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물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얼굴에 미소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샌드위치를 못 팔았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셀럽 분들이 전부 다 완판을 해주셨어요. 그 경험도 시켜줬고. 근데 이 친구들이 끝나고 저한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포천을 벗어나야지가 꿈이었는데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에 포천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떠났어요. 교육과 마을, 학교와 공동체, 청소년과 어른이 경계를 허물고 만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실 환경이 안 좋잖아요, 포천은. 예, 애들이 꿈이 그거예요. 뭐 명문대 가는 것도 물론이겠지만은 포천을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걸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나처럼 미친 사람을 찾아라. 네. 좀 미쳤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악플이 많습니다. 물론 활동가들은 다 그걸 다 알고 다니겠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어디인가 있더라고요. 100% 온전히 저를 모두가 싫어할 수 없듯이 저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활동 속에서 내 편이 되어줄 보석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더라고요. 저는 교육활동가로 10년 이상을 활동해왔고 2018년도 꿈의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제가 동화를 지었는데 사파를 그려줄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파를 그려줄 강사님들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화책은 아이들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동화책을 아이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1년 동안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걸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에 찾아가서 기획 전시도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전시를 해주셨고 지금도 그게 있어요. 한 지금 6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선생님과 친분이 됐고요. 학교 선생님은 지금 이제 교감 선생님이 되셨고 그 교감 선생님과 또 연결된 장학사님과 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은경 같은 사람이 3명이 있더라고요. 네, 저 이제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또 교육청의 장학사님. 그래서 미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미친 일들이 또 벌어졌고요. 그게 아까 전에 영상 처음에 나왔던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꿈도 못 꾼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 자신의 활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무서워가지고 아마 움츠려 있고 활동을 안 하신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냥 거기서 끝날 거예요, 활동은.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런 미친 사람들을 만나더라. 예. 물론 이런 인연을 쌓기까지 1, 2년 이렇게 짧게 걸린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 걸렸고요. 저희 믿어주세요. 저희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부탁을 한다고 해서 관이나 어디서든 도와줄 수는 없어요. 10년이란 또 오랜 기간의 활동들을 보고 신뢰를 보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포천시 공동체 협의회와 교육지원청이 진행했던 교육박람회도 이 인연으로 가능했었어요. 진행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면 왜 공동체 협의회 그 단체로만 하냐. 우리 단체도 있는데 우리 좀 알아주라. 그랬더니 이제 장학사님께서 예산이 100% 장학사님이 그 해주셨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러면 참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우리는 단체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어떤 실갱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장학사님을 달달달달 볶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제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학생이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이제 사무실 전화를 받으면 내년에 이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민원 붙은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 개인 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바깥에서 나가서 그 전화를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참 힘든 일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이들의 애정과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고, 예, 그런 일들을 해쳐서 저 박람회를 했고, 저는 솔직히 저게 아이들한테 100% 물론 교사들만 왔던 박람회예요. 일부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벌써 학부모 하면은 이렇게 거리를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어보질 못해요, 박람회에서. 근데 100% 거의 600명이 오셨어요, 교사들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칭이 시작이 됐고, 마침 그 매칭이 거의 다 됐고요. 그런데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을 분들이다 보니까 스피치나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피드백. 그래서 어제부터 또 일자리 경제과에서 예산을 100% 해주셔서 지역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을 했고, 그 교사 선생님들, 그 미친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지금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발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세요. 네, 저도 행정에 잠시 있었지만은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벌써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구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기가 먼저 했으니 우리도 해줘라. 쟤네 왜 해주냐? 우리도 해줘라. 이러면요, 저기도 죽고 나도 죽어요. 활동을 이게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손을 잡고 같이 갔을 때, 그래도 연합해서 오셨네. 뭐라도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그게 도움이 또 올 테고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들, 저 인간하고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뒤에서 응원해 주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거 저기서 하면 박수 쳐주시고, 같이 하기 싫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목표로 하는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 마을 연대는 결국 서로 간에 물드는 과정이고요. 경계를 허물고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배움이 서로에게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학교, 문화예술과 교육,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무원과 주민이 서로 물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담과 경계를 허물고 만날 때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학교와 마을 공동체의 연대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요리책에서 똑같은 레시피로 조리해도 서로 맛이 다르듯이 그 경험을 근거로 설명드리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연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각자 가진 자원과 보석을 찾아내셔서 지혜롭게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물들이며 조화를 이루는 연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준 우리 활동가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계를 부수고 서로 물들이세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나와 같은 미친 사람이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버티세요. 무식하게 말고요. 예,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경제 공부 활동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포천시 공동체 협의회를 이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고요. 물듬교육예술문화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체가 경제활동과 더불어 가치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내고 싶어요. 저희 활동을 많은 응원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니 나중에 질문지에도 저희가 약간 그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포인트들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려운 포인트들도 조금 나왔던 것 같아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해주신 이런 이야기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정말 여기 의정부잖아요. 진짜 먼
경기 남부 평택에서 오신 네트워크 이야기입니다. 마을 네트워크 활동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계신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 마을 네트워크 담소의 안은현 대표님 나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마을 활동하고 있는 안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올라오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하지만 네, 지금부터 저의 평택 마을살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사 온 지 벌써 9년 차입니다. 처음에 아무 연고도 없는 평택으로 이사 와서 되게 외롭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평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에 비하면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된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극장이 없어서 영화 한 편 보려면 버스 타고 1시간 평택 시내로 나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서울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유치원에 보내고 얼른 기차 타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수다 떨고 또 애 하원 시간에 맞춰서 다시 기차 타고 내려오고 서울이 그리워서 그러기도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 갈 거 아닌데 내가 여기 살 텐데 그럼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 책임이 있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택에서 살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회원으로 있는 더피플이라고 하는 노동자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그곳은 퇴근 후에 노동자들이 편하게 와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원래 선술집 이렇게 컨셉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그렇게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공간 너무 아깝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으로 낮에는 한번 같이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엄마들하고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책을 전혀 모르다가 아이 낳고 그림책을 처음 접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커서 그림책을 읽지 않지만 저는 그림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5년째 엄마들하고 그림책을 읽고 있고요. 그 육아가 해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애 키우면서 힘들 때 같이 애 키우면서 힘든 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눈물 흘리고 콧물 질질 짜고 이러면서 정말 전우애도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마을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관계를 맺고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평택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중인데요. 평택 서쪽입니다. 그리고 평택 시내권의 남부, 그리고 송탄 지역의 북부, 그리고 평택은 이렇게 서부, 남부, 북부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활동 반경이 이제 많이 넓어져서 평택 곳곳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하나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날이 있더라고요. 7월 1일.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간을 선포하고 길게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마을 공동체의 날은 없지? 그래서 평택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한번 모여보자. 모여서 축제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런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출발이 되어서 평택에서 처음으로 마을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작을 했지만 마을 페스티벌 추진단으로 한 40여 분이 넘는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결합해 주셨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한 달 동안 센터에 모여서 몇 시간씩 회의를 하면서 페스티벌을 준비했는데 정말 슬로건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 의견 내서 투표 붙이고 그렇게 몇 시간을 머리 맞대고 해서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저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느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로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없었어요.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끌어 모아다 주셨고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도 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이니까 정말 뭔가를 하나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매일 저녁 이렇게 또망또망한 눈빛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모두 그렇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자리여서 정말로 이제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지금도 가슴 뭉클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마을 페스티벌은요, 네, 그 전날 이태원 참사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아침에 그 천막 치고 다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평택시에서 최종 개최 불가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쉬우니까 사진 한 장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많은 걸 느끼게 해줬죠. 나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택에 이렇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을 페스티벌을 비록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네트워크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그래서 끝내 그 해가 가기 전에 저희는 평택 마을 네트워크 담소를 만들게 됩니다. 담소 창립 과정을 조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의 특징이 3개 권역이 나눠서 있잖아요. 그래서 3개 권역의 운영위원을 3개 권역별로 다시 마을 공동체를 준비한 공동체들이 네트워크 추진단으로 다시 모였고요. 그리고 개별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소통하자는 의미의 담을 넘어 소통하자는 말의 준말로 담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담소가 이렇게 해서 정말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들을 우리 마을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결성 처음부터 많은 지원과 그리고 이 평택까지 이 먼 거리를 마다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그리고 평택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게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신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솔직히 이 두 조직의 지원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빨리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 마을 네트워크 담소를 결성하는 데는 그 두 단체의 힘이 정말로 컸습니다. 이제 담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평택 마을 네트워크 담소 자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저와 함께하는 10명의 운영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평택은 3개 권역이 있는데 3개 권역의 네트워크 추진단으로 모일 때 3명씩의 운영위원을 같이 결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명의 운영위원과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운영위원이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2년 동안 운영위원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끈끈해졌고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이제 지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 공동체 활동 다 하시는 분들이라 바쁠 텐데 담소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내주고 있어서 대표로서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고 또 담소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일당 100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실무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한 우리 10명의 운영위원입니다. 두 번째는 담소만의 자랑 바로 네트워킹 파티입니다.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고 네트워크에서 뭐 했으면 좋겠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조금 편하고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네트워킹 파티인데요. 그 초록 잔디마당을 갖고 있는 마을 기업과 연계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정말 편하게 즐기다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캠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피크닉도 즐기다 갈 수 있는 이 네트워킹 파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가 고기도 굽고 전도 부치고 떡볶이도 하고 정말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정말 편하게 오셔서
가족들하고 놀고 즐기게 갈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활동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준비해서 초대하지 말고 우리가 해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으니까 더 풍성한 먹거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바쁘게 활동하느라 가족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가족들하고도 더 아이들, 남편,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캠핑을 하고 하기도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들 만족도가 너무 좋고 또 야외에서 이렇게 잔디 마당에서 하늘에 별 보면서 진행하니까 다들 힐링된다고 하면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트워킹 파티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고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활동을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회원들에게는 제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올해 진행한 찾아가는 담소입니다. 저희가 30개가 넘는 회원 공동체가 있거든요. 매달 하루 날을 정해서 회원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서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돌아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공동체들이 무슨 활동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찾아가는 담소를 통해서 공동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다 보니 아, 우리 공동체랑 네트워크 담소랑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대표님들한테 공동체를 소개해 주세요 하고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영상으로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물론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들이 모두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서 공동체들에 대한 자료로 아카이빙이 되고 모두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평택의 마을 공동체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유튜브에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껏 평택 마을 네트워크 담소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저는 무척 자랑스럽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계속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네트워크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은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당균 센터장님, 네트워크가 뭔가요?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정답은 각자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지금 우린 네트워크, 즉 연대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활동을 통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저도 차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을 활동하면서 뭐 거창한 꿈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즐겁고 안전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치지 않고 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만난 분들에게 제가 손 내밀 텐데 뿌리치지 않으실 거죠? 그러면 함께 손잡고 마음 모아서 그렇게 대통령이 좀 국민을 좀 무서워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분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함께 이제 모셔서 같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도 받고 오늘 못하신 이야기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약간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같이 더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분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앉아주시고요. 예. 우리 앞서서 소개 다 들었지만 다시 올라오셨으니까 한번 짧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문을 열어주신 심재식 활동가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들것 같은 심재식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가 심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퍼지면 즐겁다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의 이진경입니다. 네, 포천시 공동체 협의회 오은경입니다.
네, 가장 멀리서 왔습니다. 평택에서 온 안은현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이야기 듣기도 하고 특히 또 약간 마음 아픈 얘기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혹시 이 말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싶으신 좀 얘기가 남으신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요. 네. 말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아까 두 사람 흉은 봤거든요. 네. 근데 제 흉을 안 봤어요. 자아 성찰의 시간. 네, 저의 흉을 요번 이제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저도 이제 제 생각은 나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 천사냐? 여러 사람한테 많이 베풀고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고 뭐 이래서 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경옥 씨하고 어쩌다 같이 사는데 이경옥 씨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있어 보니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독선적이고 모두 무슨 나쁜 말 있잖아요. 왜 군사적인 뭐 이런 거. 나는 참 부드러운 여자인데 쟤는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지? 그러고서는 이제 뒤를 돌아보고서 이제 저희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한 50년 좀 한 그 직장 생활 한 사람들이 지금도 모임을 해요. 친목회를 36912에서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저 여자가 들어오더니 나보고 뭐 독선적이고 명령적이고 뭐 하나에서 10까지 지시형이고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제가 이제 명칭이 제일 많은 게 이사인데 이사님으로 그만뒀던 회사도 있어서 이사님 별명 몰라요? 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별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대요. 뭐야?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그래서 진짜 모르지. 아이고 저보고 전두환이라네. 그러니 우리 집 두 식구가 저를 옆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나는 저 이혜영 못 살겠다 그냥 헤어지자 했고 이경옥이 때문에 대상포진 걸리고 난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못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때야 그 내 자신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 그거를 알면서 셋이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럼 나도 이제 좀 숙이면서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 그냥 요새 많이 얌전해졌습니다. 아주 조용히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었. 아주 그냥 옆에서 얘기하면 잘 진짜라니까 어머님.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시국에 무서운 별명을 말씀해 주셔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휴 무서워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모이신 이유가 그래도 소중한 경험 그리고 재밌는 나의 경험들을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조금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셨던 선생님부터 조금 소중하거나 너무 재밌었다. 너무 기뻤다 하는 자신만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뭐 저만의 경험은 아닌데 저희 그 아까 마을 페스티벌 얘기 드리면 첫 해 못 하고 지금 두 해 하고 있는데 마을 페스티벌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행사에 오는 게 우리가 즐기러 오는 시간이고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가서 너무 좋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면 우리가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고 뭘 그렇게 준비해서 하느라고 힘든데 이 마을 페스티벌은 우리 활동가들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저한테도 그래서 이 담소를 그리고 마을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으로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점차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도 이제 그 호박 나이트라고 페스티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을 활동가분들끼리 약간 페스티벌 기획안을 공유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오은경 선생님은 좀 어떤 생각하셨나요? 개인으로 이제 마음의 보람이나 뭐 이런 걸 느꼈을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동화책을 만들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아이들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똑같은 장면들을 이렇게 사파를 만들어야 돼요. 조형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보면서 덧붙이는 작업이 사실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이 그걸 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책을 사파를 만들었는데 그 경험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 중에 이제 한 친구가 학교 적응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춘기도 힘들게 겪었던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경험을 토대로 그거를 뚫고 나오는 방법을 시를 만드는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울컥했는데 떠나려는 사람들에게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로 인해서 이게 그냥 저는 사실 재밌게 했거든요. 그 작업을 아이들하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경험이 됐고 자기 그거를 뚫고 나오는 거를 그 책을 만드는데 그걸 쏟아냈고 그걸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발간해서 판매를 하고 저희 카페에도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로 인해서 그 아이가 또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 통해서 그 책을 읽는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글이에요. 다 떠나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엄마 곁을 떠나라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읽혀진다면 저로 인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구나. 거기서 되게 보람을 느꼈고 제가 하는 이 활동가 일에 좀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책을 출판함을 통해서 이제 그 동네 이제 학생이 네. 새롭게 약간 마음을 좀 다질 수 있었다 이런 네. 따뜻한 얘기 좀 전해 들었고요. 네. 우리 이진경 선생님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 주제가 돌봄이기는 한데 우리가 마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동네에서 계속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그럼 제가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돌봄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뭐 한 달에 2번 뭐 200여 명의 어르신들한테 반찬도 나눠드리고 뭐 공유 냉장고도 운영해보고 사랑방도 운영하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움에 대한 어떤 욕구, 특히 할머니들은 내가 우리 오빠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학교에 안 보내? 나는 교복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마침 3년 전에 우리 동네 이제 상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던 끝에 그럼 우리가 어르신들 교복 사진 한번 찍어줄게 상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동네에서 어르신들 장수 사진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근데 장수 사진은 솔직히 표현을 달리해도 영정사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표정이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찍고 나서도. 근데 우리가 교복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복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했더니 상인분들이 교복 빌려줄게. 그리고 사진 찍어서 액자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그 돈을 댈게. 그래서 그래? 교복도 입었겠다. 그럼 사진만 찍지 말고 우리 한바탕 놀아볼까? 그러면서 뭐 카세트 들고 옛날에 춤추던 생각하면서 동네 공원에서 소풍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풍 가면 뭐가 떠올라? 그러면 또 동네 주민들이 도시락 해서 막 옛날 그 빨간 소세지 넣어서 그 소풍 도시락 만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복 입고 낭만 소풍이라고 하는 거를 3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첫 해에는 한 50여 분의 어르신들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초대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진 액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오시는 어르신들 이제 찾아가면서 드렸는데 하루는 사진을 드리는 날 이 어르신들이 자꾸만 집에를 가겠다고 하는 거야. 사랑방을 하고 이제 뭔가 같이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동네 단체로 어르신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이랬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 사진이 평생의 한이었던 그 교복을 입고 싶었던 그게 근데 그거를 교복을 입고 다 나이가 들었지만 뭔가 사진 하나가 나한테 오면서 두고두고 빨리 꺼내서 이걸 보면서 내가 뭔가 흡족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앞에서 뭐 딴짓을 시키는 거지. 뭐 색칠도 하라 그러고 얘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왔어. 나 집에 뭐 급한 일 있으면서 자꾸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그 핑계를 대고 집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3년을 하고 난데 올해도 한 120여 분의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여전히 그 활동에는 동네 주민들이 품을 대고 돈을 대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한날 그 참여했던 어르신의 자녀분이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 내가 우리 엄마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해줘서 챙겨줘서 우리 엄마도 행복하지만 나도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도 뭔가 동네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후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그 3년 동안 해왔던 낭만 소풍이라고 하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교복 입고 사진 하나 찍고 한바탕 공원에서 1시간 정도 그냥 놀았을 뿐인데 그게 만나면 너 그거 갔어? 내년에도 할 거야? 이러면서 얘기거리가 되고 아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그게 이제 내 삶에서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담고 있던 것들을 또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순간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가 마을에서 돌봄을 하면서 아 이거지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등장하실 때 뒤에 교복 입은 사진이 쭉 있길래 뭔지 궁금했었는데 그런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좀 듣게 돼서 되게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심재식 선생님은 좀 마을 활동하시면서 좀 이제 되게 흉 많이 보셨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좋았던 경험. 좋았던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기 마을 공동체 센터에 대한 지원센터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23년도에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마을 히어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뭘 할까 했을 때 정말 수학여행이라는 어르신들한테 저희한테 얼마를 준다면 교복 입고 수학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거기 실행해 보겠다 해서 저희한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학여행을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신 센터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중에 또가 뭐 했냐면 그 중에 우리 동네에서 18년 동안 부녀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 부녀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꼭 저를 씹어요. 씹어도 보통 씹는 게 아니야. 난 너보다 나아. 근데 왜냐면 저보다 1살 위인데 전 이제 서울에서 갔고 거기는 원 주민이니까 뭐든지 저보다 한 수 위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세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는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심재식 이가 없어졌어요. 왜냐? 저 이혜옥 씨는 막 이렇게 불러요. 그 부녀회장은 이혜옥 씨 어쩌고 저쩌고 불러요. 근데 나한테는 뭐 심재식 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수학여행 딱 갔다 오더니 어떻게 변했냐? 고분고분. 그게 뭐였냐면 그분의 과거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을 몰랐어요. 18년 동안 그냥 우리 동네 부녀 회장님이었지라는 것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학교에도 못 나오신 거야. 교복을 입고 그 관광버스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집에서 여주를 출발할 때 교복을 입고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속리산까지. 근데 딴 사람들은 교복도 좀 벗고 이제 불편하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입어서 집에 올 때까지 안 벗는 거야. 안 벗고 아까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사진도 막 보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상가에 막 가면 거울 있잖아, 유리. 자기는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고 왜냐면 자기 어머니가 계모였었는데 애를 데리고 오니까 애만 업어서 애를 저기 해라 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저것들이 맨날 자기를 이제 밑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면은 우리가 앞에 앞장을 서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놈의 수학여행을 갔다 와가지고는 지금도 뭐 노인정에서 뭐 하면 제식이 거 이거 챙겨 갖고 가. 뭐 똥우랭땡 했대 뭐 했대 하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우리 마을 히어로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 그 어르신 10몇 명이 교복을 입고 속리산 갔다 와가지고 정말 감격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교복을 입은 세대였지만 야 교복 못 입고 수학여행 못 가고 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이 교복 입고 어디 간다는 이 자부심은 대단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속리산 갔다 오고 올해 24년도는 경주 갔다 왔습니다. 소중한 경험들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혹시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 마시고 10분 더 해도 된다고 해서 네. 손 들어주시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조금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고 있을게요. 이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점을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말씀 좀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조금 활동하면서 아 이건 조금 어려웠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꿀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 활동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이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모두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그럴 때쯤 저는 경마공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내 공동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복적복적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즐겁고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눈이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 곳곳에 저녁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좀 마음에 안심도 되고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힘을 내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포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하기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뒤에서 응원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방법이겠다. 딴지 거는 사람들 있으면 그래 저 사람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셔서 또 하나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을 활동이 정말 사람하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또 사람한테서 많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만난 분들한테서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저희가 서로 위로하고 힘 받는 관계가 앞으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진경 선생님은 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네, 매일 어렵고 매일 좋고 뭐 그래. 근데 뭐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거 많죠. 매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도 어렵고 돈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돌이켜 보니 저희와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은 뒤에서 막 뭐라 그래요. 뭘 잘했네 못했네. 근데 그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처음에는 온 동네에 저희가 좋은 사람이고 이거를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은 뭐를 해도 저희가 못마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자. 그런데 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분들도 그냥 아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잃지 않고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힘겨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은경 선생님이 던져주신 화두가 이렇게 묵직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심재식 선생님은 좀 어떠신지? 저는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이제 사람인데요. 죽기 살기를 날 좋아하는 3명과 죽기 살기를 날 싫어하는 3명이 있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4명이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살아야지 저거 눈치 보면 못해. 이거가 정말 저한테 항상 대문을 나갔대. 에이씨 간 내놓고 가는 건데 뭐 그러면서 3명 나 좋아하지 죽기 살기 좋아하는 얘네들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1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상처받는 게 사람이고 또 저희가 그분들한테 또 보람을 받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이 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독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중독을 좀 벗어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찌 됐든 이제 옆에서 저희는 어르신들만 모시고 활동을 하니까 옆에서 자꾸 사람이 없어지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프고 지금 또 요양원에 한 분 계시고 또 밑에 할머니는 어저께 그저께 요양원 갔다가 나 죽어도 못 살아고 다시 오셨어. 이런 걸 자꾸 보면서 내 주변이 자꾸 쓸쓸해지는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당면 과제에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앞으로 이게 저희 큰 고민입니다. 정말 큰 고민이에요.
그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심재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어서인데요. 다음에는 그렇다면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지금 네트워킹 활동도 있고 뭐 돌봄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다음에 조금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 마을에서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계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오은경 선생님 먼저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동체 협의회는 사실 두 가지 주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육 사업이고요, 아까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포천에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되게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천시에서 전수조사를 마쳤더라고요. 빈집 활용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근데 저희가 조금 앞장서서 그 빈집을 우리 공동체들이 좀 위탁이나 이런 일부를 받아서 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또 인력들을 또 활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게 지금 주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또 몸담고 있는 물든 교육예술문화협동조합은 지금 허브 아일랜드와 지금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뭐 마을 강사들이나 이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굿즈나 여러 가지로 같이 하면서 그 공간을 조금 안에 활용을 해서 수익 사업을 좀 창출해 내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기랑 허브 아일랜드 가봤는데 가서 굿즈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은현 대표님은 좀 어떤 프로젝트 생각하고 계신지? 담소는 이제 2년에서 내년 3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일단 평택 지역에서 보면 저희가 마을 공동체에 관한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행정에서 세워주셔서 내년에 마을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저는 담소가 마을 활동가들의 이렇게 생각들을 모을 수 있고, 저는 마을 기본 계획 잘 모르지만 우리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담소가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림책 읽으면서 마을에서 엄마들과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박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경 이사장님. 네, 저는 일이 너무 하기 싫어요, 요새.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제가 내년에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사람들이 뭔가 저희의 활동들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면 속으로 생각할 때 왜 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제 마을공동체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들에 좀 참여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뭔가 하기 싫기는 하지만 여기서 공표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공동체 활동, 그리고 이제 이 돌봄, 우리 나라님이 어제 밤에 엄청 바쁘게 저기 하시던데, 아무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에요. 그리고 30대에는 제가 50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60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나의 노후를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들만 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쩌쩌쩌 이러거든요. 너 어떡할라 그래. 그럴 정도로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점점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안에서 제가 시설이나 나이 들면서 이런 데서 노후를 보내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돌봄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뭔가 프로젝트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뭘 하겠다는 떠오르지 않지만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약간 금연 계획 세우듯이 공표를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말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심재식 선생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이제 함께 동행이라는 걸 1년 해봤는데요. 내년에도 이제 함께 동행을 2년 차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제 47 된 청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동네 분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를 장담 못해요. 내년도 계획을 안 세우고
그 후년도 계획을 안 세우지만 그 아이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사람으로 봐줄 수 있을 만큼만 저희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도 함께 동행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하루는 불쌍했다, 하루는 속상했다, 하면 저놈의 새끼했다,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도 내년에 또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저 베트남에 있는 누가 전화를 해갖고 예 그러지 말고 걔 정신병원에 한번 갖고 가서 데리고 가서 걔를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라. 받아보고 너도 받아봐라 이랬어요.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걔 때문에. 어느 날 와가지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저거 좋아서 저거 산대 지금 쿠팡에다가.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기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5년의 운둔 생활이라는 거를 저는 운둔한다고 해도 텔레비가 있고 뭐 그렇다 유튜브도 보고 다 이런 걸 매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르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여주에 눈이 40m 넘게 났잖아요. 요만한 톱 들고 산으로 가. 너 왜 가? 나무 자르러 간대. 이런 아이가 옆에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청년이야. 그래서 내년에 하기 싫어도 함께 동행을 다시 할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열정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앞에 이제 질문자 계셔서요. 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네 분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로도 저도 10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세 자녀를 다 키우고 엄마로서는 많이 독립하는 내년에 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분이 이제 활동하시는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두 분은 뭔가 구조를 완벽하게 잘 세우셔가지고 그 다음 일거리, 일자리, 경제 체계까지 잘 확립하신 것 같고 이제 두 분은 그 마을 한 명 한 명을 잘 세우고 잘 돌보고 그래서 이게 다 둘 다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듣고서 뭔가 제가 함께하는 공동체 분들이랑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좀 많이 고민이 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편으로 이제 구조를 세울 때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 이재유 선생님과 이제 오은영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 명의 한 명의 활동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돌볼 때에 대한 집중적인 마음에 대해서 또 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네, 저는 네트워크를 지금은 평택은 어쨌든 그 과정 자체에서 함께 해주신 마을 활동가분들이 저만 느끼지 않고 같이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을 갖게 한다는 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다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얻고 또는 읽어내는 그 과정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조금 쌓이는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도 뭐 그 운영위원도 10명이 있지만 그 운영위원이 모두가 생각이 같진 않지만 담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방향성에서는 합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공통점을 좀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야기를 세세하게 풀어가고 그 생활에서 사업들을 얘기하면 조금 의견들이 갈리긴 하지만 좀 마무리는 항상 우리가 왜 담소를 하는지 그리고 담소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는 많이 공통점들이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옆에 사람한테 아까 제가 제 얘기의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손 내미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와 그래도 손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한테 먼저 있어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이런 멋진 대답 나왔습니다. 저희 마을 활동하면서 이제 꿀팁을 이제 전수해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한 분씩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요?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활동가였을 때 사실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네, 제가 좀 약간 분위기를 좀 침체시키는 그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은 나는 좋은 일에, 난 착한 일에,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 있는 사람도 굉장히 약간 뭔가 배척하고 너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뭔가가 있겠지만은 약간 내가 약간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라는. 예. 그래서 그거를 굳건히 믿고 몇 년을 활동을 해봤더니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속 가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 가능하지? 이거를 계속 통장은 마이너스고 당장 진짜 어디서 대출할 데도 없고 이게 좋은 일인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려고 어쩌다가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치다 바닥을 치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이 되니까 그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 또 사업가들 이제 사회적 경제도 저희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에 공동체 분들이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 자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왔지만 다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속 가능하려면은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건 뭐냐면 돈 버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특히 활동가들은 그러실 거예요. 돈 벌어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제자리로 와 있어. 꼭 이렇게 회전 인형처럼요. 예. 그거를 어떻게 멈추고 중간에 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는 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되고, 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중심이 되게 중요한데 이 물질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돈을 벌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활동가들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뭔가 죄짓는 것 같고, 뭐가 선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거 끝까지 버티려면은 뭔가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심에 서려면 많은 공부와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고 나를 놔야 되고 이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한 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또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게 조금씩 중심을 잡거든요.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담으로. 구조적으로 약간 네. 물적 토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에 또 중심을 잘 잡는 이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소개할 때 조합원 마을 주민 100명 그리고 뭐 언제라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만의 공간 그리고 크든 작든 돈을 받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 4명 그리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돌봄으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 요양보호사로 20명 그 숫자적으로 보면 뭔가 저게 되게 탄탄하고 저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뭔가를 이루었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왜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막 밑에서 노를 젓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월세를 고민해야 되고 오늘도 메시지 왔더라고요. 전기세 내라고 그런 상황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은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고민이 됐어서 우리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걸 잘 세워가고 있다라기보다 사실 버티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저는 철학을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뭐 비전도 세워보고 막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마을 일을 하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죄의식이 있는 거. 우리가 마을에서 좋은 일 한다면서 돈 벌 일도 없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되게 죄의식처럼
되게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 활동의 어떤 비즈니스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들이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이뤄내는 부분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돈 버는 일에 막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균형,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과 그런 합의의 과정들을 이루어내는 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맞춰가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저희 다음 코너가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 굉장히 바쁘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꿀팁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꿀팁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일은 일어날 때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에 없더라고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까, 이게 꿀팁입니다. 닥쳤을 때 지혜롭게 넘어가자 꿀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